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추운 날씨를 좀 따뜻하게 녹여줄 중학생 친구들의 고민을 한번 갖고 와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이 사연들을 하나 읽으면서 그러면서 답변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징징이와 핑핑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부모님과 자주 다투는 14살 학생입니다. 저는 뷰티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에요. 주변에서도 화장에 소질이 있다고 하고 저는 단순한 미용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얼굴을 하나의 캔버스로 사용해서 일종의 예술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뷰티 유튜버가 되려면 영상이나 메이크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일단 학교 공부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당연히 학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 목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게다가 부모님께서는 제 꿈을 일시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서 은근히 제 꿈을 무시하는 기분마저 듭니다. 저한테는 정말 밤새워 촬영을 해도 즐거울 정도로 중요한 일인데 말이죠. 이렇게 부모님과 제가 생각하는 길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부모님과 다른 생각을 했던? 저는 일단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이 작가였어요. 아. 근데 또 아빠가 이제 초등학생인 저한테 작가면 돈 많이 못 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제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힌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좀 선명하게 남더라고요. 그만큼 진로 고민이란 게 저도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되게 뭔가 스스로한테 되게 큰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하나의 이제 마음속에 담아두는 뭔가 큰 꿈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친구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일찍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랑 조금 의견이 달라서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저는 부모님 입장에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자면 사실 부모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조건 공부만 해 이게 아니라 약간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필요하니까 또 그렇기 위해서는 이 나이 때는 학교 생활이 사실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 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제 뭐 메이크업 공부도 하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부모님께 딱 보여드리고 내가 하는 게 이런 거다. 내가 왜 이거를 하는 건지를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제 부모님도 아, 얘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좀 지지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긴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바로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가 생각이 났거든요. 뭐죠 그게? 그 이해란 선생님의 백세 인생 아시죠? 또 굉장히 적합한 노래네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본인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들 안녕하세요. 중3 남학생입니다. 저는 공학을 다니고 있는데 벌써 2년째 같은 반인 여자애가 있어요. 작년에는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가끔씩만 카메라로 보게 되거나 아니면 대면 수업을 해도 제대로 못 봤었는데 올해 같은 반이 또 되면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너무 설레네요, 이거. 알고 보니 집도 근처인 데다 같은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같이 장난도 치고 학원 끝나고 집도 가끔은 같이 가고 있어서 요즘 엄청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남고, 이 여자애는 여고를 갈 것 같은데 워낙 고등학교는 공부가 중요한 시기라고 들어서 제가 섣불리 마음을 드러냈다가 괜히 서로에게 안 좋은 상황이 될까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누나들은 학창시절에 연애를 했었나요? 일단은 너무너무 귀여운 사연이네요. 그쵸? 너무 설레요 지금. 지금 거의 제 연애 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기분인데 어떠세요? 핑 씨는 좀 소싯적에 연애 좀 해보셨나요? 저도 사실 여고 출신이라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데 그렇지만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했지만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쵸. 그래서 또 공감이 많이 돼요. 사랑이 어떻게 마음대로 되나요, 또. 그쵸. 그쵸.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저도 여고를 나왔었는데요. 이제 또 주변에 남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연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가 공부가 중요한 시기인 걸 다들 알고 있고 이제 작성자분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연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그런 약간 우선순위를 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의 얘기를 좀 풀어드리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옆에 있는 남고 축제에 갔다가 또 연락을 하게 돼서 좀 연애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구는 이제 드럼을 치는 친구였거든요. 밴드부였어요? 밴드부는 아니었고요. 네, 드럼을 치는 친구였는데 저는 이제 공부에 올인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이제 고3 때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못하고 이제 헤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 주변 친구들 보면은 고3 때 약간 공부를 같이 하면서 오히려 맞아요,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더 공부를 약간 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연애를 하는 것도 맞아요. 사실 학창 시절만의 그런 교복 데이트라던가 이렇게 떡꼬치 먹고 맞아, 분식집 이런 데이트 뭐 이런 거. 풋풋한 연애를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할 수 있는 이 썸이란 썸은 지금 다 타고 있는 건 아닌가? 작성자분도 알면서 또 물어보시는 그런 그쵸, 상황이 그쵸.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살포시 해봅니다. 노래를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누구죠? 잔나비라는 그룹이에요. 근데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세요.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풋풋하고 아름다운 연애 한번 해보시라고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질풍노도의 중2병을 이겨내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될 남학생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친구들이랑 놀고 학창시절 추억을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추억만 쌓아갔는데 중학교 3학년을 앞둔 시점이 되니까 괜히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공부를 너무 안 해둬서 이미 늦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안 늦은 걸까요? 제대로 처음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혹시 다람님은 막 이렇게 취미 생활을 더 우선시해서 공부를 뒷전으로 했다던가 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취미가 막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닌데 친구들이랑 노는 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추억 중요하죠. 네. 사연자분처럼 추억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런 시간을 사실 저는 아예 없어서는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그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아니니까 그래서 뭐 뒷전으로 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그래도 이런 시간들을 좀 소중히 생각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사연자분은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운 게 진짜 많잖아요.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 해야 성적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사실 공부에 되게 꼭 따라가야만 하는 정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공부법이 다른 거고 언제 시작해도 뭐 남들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좀 더 꼼꼼하게 봐서 속도가 좀 느리다 하는 친구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만의 공부법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나만의 공부법 만드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내 공부법이라는 게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고 그래서 막막할 때는 차라리 공부 습관부터 들이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의식적으로 플래너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습관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쓴다든가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약속을 해서 스터디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혼자 해야 한다면 먼저 문제를 꼼꼼히 풀고 매일매일 복습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자 하는 공부 습관을 잘 들이고 공부법을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나온 책이 이 중학 매산비라는 책인데 이 책은 특히 이제 중학교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국어에서 비문학이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다들 겁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나온 책인데 내용을 보면은 이게 매일매일 지문 3개씩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첫날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1단계에는 지문을 독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중심 문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뭐 방법을 알려주고 키워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알려주고 이제 2단계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푼 다음에 3단계 훈련을 통해서 지문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 3단계를 통해서 3가지의 지문을 푼 다음에는 여기 첫날 매일 복습이라는 문을 보면은 첫날 학습한 지문에 대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잘 짜여 있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연자분은 이미 이런 생각을 한번 했다는 점에서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부딪혀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기나 해봐라 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연자분에게 그레이의 하기나 해라는 노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랄한 MFP 여학생입니다. 항상 언니들 영상만 보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봐요.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해보려고 항상 플래너도 사모으고 계획도 나름대로 피임 주제에 열심히 세우는데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버려요.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습관이 안 들었다고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하시는데 도대체 공부하는 법이 뭘까요? 언니들은 공부법을 언제 어떻게 찾으셨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사실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너는 습관이 안 됐다. 너는 공부를 안 하는 거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하시잖아요.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정말 공감이 들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특히 제가 MBTI가 MFP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분이랑 똑같이. 그래서 더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작심삼일을 10번 하면 3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장기적인 걸 계속 생각을 하고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단기적인 목표를 빨리 실행을 하고 또 빨리빨리 넘어가면 그게 어느새 장기적인 게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문제집을 뭐 이렇게 한 권을 한 달 안에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매삼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루에 3개만 일단 푼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루가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어느새 한 권이 한 번이 끝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뭔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이 이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부 환경이 있잖아요. 저는 그 공부 환경이 곧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간이라던가 시간 또는 뭐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의 경우에도 중학교 때 되게 노트 필기가 약간 유행일 때가 있었거든요. 약간 혹시 색깔. 네, 색깔 되게 예쁘게 하고 막 알록달록하게 맞아요. 하는 게 또 있었는데 예쁘게 한 친구들은 애들이 또 너 너무 노트필기 너무 예쁘게 잘했다, 한다고 막 하니까 약간 이러고. 부럽잖아요. 맞아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그거를 저도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의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야 되나? 조금만 잘못해도 다시 하게 되는 수정 테이프로 지금 근데 수정 테이프도 거슬리니까 다시 하게 다시 되잖아요. 찢어서 다시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그 뒤로 뭔가 다른 방법을 해보자 해서 그냥 저는 읽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말하면서 스스로 혼잣말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더 저한테 잘 맞고 암기도 잘 빨리빨리 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게 공부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공부법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 사연자분도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자연스럽게 그 사연자분에게 가장 맞는 그런 적절한 공부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응원하는 마음에서 저는 아이유 씨의 Celebrate라는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 4가지를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아주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 많이 고민도 되고 힘든 시기일 테지만 충분히 잘 고민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말 하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추천해드린 음악 4개는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직접 찾아서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날씨가 정말 춥잖아요. 이런 추운 겨울에 저희 사연을 통해서, 저희 상담을 통해서 위로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니까 다음 학기 준비하면서 알찬 겨울방학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